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이 한밤중에 납치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3명은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 피의자는 코인을 빼앗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납치와 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순차적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납치를 실행한 피의자 2명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코인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를 실행한 2명은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목한 뒤 애초 알던 피의자 2에게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맨 처음 잡힌 피의자는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또 이들이 범행 2, 3개월 전부터 도구 준비나 미행을 하는 등 범죄를 계획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은 범행 하루 전부터 서울에 올라와 납치 당일 오후 4시부터 피해자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했고 오후 7시 피해자가 퇴근할 때도 미행했습니다. 이어 2시간 동안 피해자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대기했고 피해자를 납치해 차에 태우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살해 위협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취재진에게 최근 코인으로 얽힌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 사람이 당신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소리를 수십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별도의 신변보호 요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도 아쉽습니다. 납치 발생 당시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당 차량 번호를 특정해서 찾아 나선 건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납치 신고를 받은 건 사고 당일 밤 11시 46분입니다. 3분 뒤 출동 지령을 내리며 출동 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밤 11시 53분에 현장에 바로 도착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차량 번호를 최종 확인한 건 다음날 0시 52분으로 사고 발생 1시간 6분 뒤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빠르게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지 약 20분 뒤에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다시 10분 뒤에는 영동고속도로 마성라들목을 빠져나갑니다. 0시 41분에는 국도를 통해 용인을 지났고 평택을 거쳐 시신이 발견된 대전으로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경찰은 0시 56분에야 해당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음주운전 벌금과 관련해 수배가 내려졌던 사실을 알면서입니다. 차량을 특정한 지 5시간 만인 새벽 6시쯤 일당은 시신을 유기한 대청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제센터 CCTV를 바로 확인했지만 번호판을 특정하지 못했고 신고자가 다른 종류의 차를 말해 그 차 위주로 집중해서 살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거 자체도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피의자들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카드 사용 대신 현금만 쓰거나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 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피의자 1명에게 시달리다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피의자 3명 가운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람은 1명뿐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이모 씨입니다. 피해자와 이 씨는 2020년 상장된 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진 뒤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투자 손실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으며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어 두 사람은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약 1년 반 전 이 씨는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은 썼지만 이율이나 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씨의 투자 손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피해자가 사실상 돈을 준 것으로 안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대포폰과 렌트카 등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이 씨 외에 또 다른 가상화폐 관련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며 향후 약동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3명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피해자를 납치한 차량이 돌아다니는 동안 경찰의 내부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휘부 보고가 늦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수사 이후 감찰을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새벽 1시 5분 피해자를 납치한 차량을 서울 전역에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이미 서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용인과 대전으로 이동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공조가 더뎠습니다. 새벽 3시 18분이 돼서야 해당 차량의 차적지를 확인해달라고 대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고 뒤늦게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공조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 번호를 입력한 것도 새벽 4시 53분입니다. 그 사이 차량은 새벽 6시 시신이 발견된 대청댐으로 이동했고 관할서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은 1시간 뒤인 오전 7시 무렵에야 각각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수사 이후 감찰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수배 차량 입력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일한 시각에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다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범행의 실제 배후를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지시자로 알려졌던 이모 씨에게 착수금 4천만 원 정도를 주고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납치 사대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빼앗자는 이모 씨의 제안을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아왔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금품 노린 거라면서 왜 살해한 겁니까?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실질적인 배우로 코인업계 관계자를 지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관계자에게서 이 씨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이 흘러갔고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 중 황모 씨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범행을 준비하며 이 씨에게서 700만 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 역시 착수금에서 출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착수금이 만들어진 곳을 찾기 위해 코인업계 관계자들 여럿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